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샵 신류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머리 메이드 인 코리아 현빈 머리를 할 예정이고요. 자, 이 친구의 머리는 약간 직목기가 강하고 익전에 이제 땀펌을 해놔가지고 머리가 좀 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통수는 제비초리가 좀 심해서 막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이고, 머리 넘김의 느낌은 일단 요 정도. 근데 여기 위에도 이제 아이롱 펌이나 이런 거 좀 많이 해놔가지고 머리가 좀 많이 상한 상태예요. 요거를 좀 짧게 자를 거고, 현빈 머리 같은 경우에는 좀 옆이 좀 까맣고 좀 다운 펌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저는 이 친구 다운 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짧게 자른 상태에서 좀 고렛나루나 요 뒷머리 쪽에 테이퍼드 페이드를 넣는 방법으로서 바보샵의 느낌이 좀 나게끔 그렇게 시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고자 하는 취지는 스타일을 설명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처음 바버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커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마는 이쪽에 이제 타지는 내추럴한 느낌으로 갈 거고, 이제 가르마를 타는 분들은 아무래도 원래 타지는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막 뜬금없이 이쪽으로 타게 되면 머리가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원래 있는 가르마 선을 이용하는 게 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요분이 볼륨감을 위해서 반대로 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잡아주셔도 되겠죠. 대신에 요분이 손질을 좀 빡시게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요 위치를 이용해서 커트를 진행할게요. 커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에 머리랑 아랫 머리 분리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요 사이드 파트의 디자인이 들어갈 때는 사이드 코너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가마 부분까지를 기준점으로 삼고, 자, 옆은 일단 고렛나루랑 뒷머리 쪽은 제가 테이퍼드 페이드를 친다고 했죠. 사실 하얗게 치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좀 대중적으로 좀 다가가려면 너무 또 하얀 거보다는 까만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바버샵의 느낌은 살리면서 손님이랑 최대한 조율을 해서 기장감을 들어갑니다. 머리가 길기 때문에 초벌 커트로 일단 잡아내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거 두상을 한번 파악합니다. 어디가 튀어나왔는지 어디가 들어갔는지. 이 친구는 제가 10년 넘게 잘랐기 때문에 어디가 들어갔고 어디가 나간지 다 알아요. 대부분 여기가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튀어나왔고 옥시피탈 튀어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초벌 커트부터 들어갑니다. 많이 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땀펌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 머리를 초벌할 때는 최대한 각도를 들어서 잘라놔야 뜨는 부분들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어차피 가드 테크닉을 이용할 건데 긴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랑 또 짧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초벌 커트. 그렇다고 너무 짧게 잘라버리면 커트의 선이 아예 무너지기 때문에 초벌 커트를 넉넉하게 합니다. 자, 커트 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4번 13mm 가드고요. 요거는 뭐 정답이 정해져 있진 않은 내한테 맞는 거를 하면, 색감만 볼 줄 알면 뭐 요런 가드의 이런 숫자라든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보통
페이드는 한 1.5mm에서 4.5mm 사이에서 까만 느낌이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뭐 더 길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페이드가 아니라 약간 상고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저는 3mm로 잡되 이런 부분들을 짧게 해서 약간 페이드의 느낌을 좀 낼 거예요. 일단은 4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갈 때 튀어나온 부분을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가 들어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부탁대고 두상에 대고 쭉 갖다 대고 밀면은 요철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튀어나온 데까지는 약간 두상을 타지 않고 그대로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올라오다가 두상을 타지 않고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잘라보면 색깔이 조금씩 다른 분들이 생겨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크게 심하진 않은데 색감 자체가 튀어나온 부분은 더 하얗게 빠지거든요. 여기서 페이드를 어떻게 들어갈지, 색감 어떻게 빼야 될지 파악하는 게 좋아요. 다운펌을 해놨는 상태라서 머리가 좀 눌려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교육할 때 요거를 약간 지붕을 잡는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처음에 요 베이스를 잡는 지붕 작업을 좀 잘 해 놓으셔야 페이드를 넣었을 때 모양이 안 망가져요. 그랬을 때 일단 요 부분이 최대한 요철이 없게끔 잘라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뒤쪽은 옥시피탈까지 잡아주는 게 가장 안정적이겠죠. 물론 더 높게 올리는 걸 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옥시피탈까지가 제일 안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침없이 자릅니다. 베이스를 잡았으면 가장 짧은 톤 3mm 잡을 거예요. 일단 오픈인 상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뒷머리 흐름이 보여요. 여기는 떨어져 있는데 이게 올라갑니다. 이런 분들을 네이프 블렌딩이라고 하죠. 요즘은 테이퍼드를 넣을 때 기준점을 저는 여기로 삼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삼아버리면 여기가 더 하얘져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페이드를 내고 그 다음 여기를 들어갈 거예요. 중간부터 하셔도 되고 여기서부터 하셔도 되는데, 일단 여기가 가장 변수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잡겠습니다. 두상이 어느 정도 굴곡인지 보셔야 돼요. 어디에서 끝나는지.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 친구가. 더 위에까지 올려버리면 여기가 먹혀요. 하얗게 뜬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들어갑니다. 3mm로 이때도 두상을 완전히 타지 않고 여기가 이제 끝 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 힘을 주고 올라가다가 살살 빼버립니다. 그러면 일단 연결성이 좀 있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한 방에 페이드가 잘 나오는 사람들은 더 많이 문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요 라인 자체를 찍어 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손목의 감을 이용해서 모양을 잡습니다. 오픈인 상태로 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아직 색깔을 더 뺄 수 있어요.
클로즈 합니다. 자,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 있어요. 여기를 한번 걷어내고 살짝 터치.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색감이 좀 빠지죠. 이제 이 아랫단은 1.5mm나 제로까지 이용해서 색깔을 좀 더 빼면은 색깔이 더 극대화 될 거예요. 자, 여기 빠진 색깔을 보고 이어갑니다. 자, 오픈인 상태로 색깔을 보면서 잡아야 됩니다. 클로즈 해서 아랫단의 색깔을 좀 더 빼고,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남 방향 때문에 색감이 진해지는 부분도 살짝 터치해서 잡아주시고, 다시 오픈. 조금 더 뭉쳐있는 색깔을 스냅으로 뺍니다. 이렇게 대충 잡아놨으면 뒤에서 보면서 어느 정도 높이가 형성이 됐는지 잘 됐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자, 테이퍼드 느낌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여기랑 여기 색깔을 맞출 겁니다. 자, 옆에는 보통 색깔이 잘 빠져요. 왜냐면은 평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굴곡이 젖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진해져요. 그래서 옆을 너무 많이 파게 되면 많이 올라가요. 테이퍼드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뒤쪽 색깔, 옆에 색깔 잘 보는 겁니다. 자, 옆에는 많이 올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한 요 정도 선에서 끊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자, 오픈인 상태로 이렇게도 동일하게 힘을 줬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천천히 뺍니다. 자, 욕심을 내서 여기까지 3mm 들어가면 로우 페이드가 돼요. 딱 브레나루 쪽만 하고, 어차피 여기 라인 정리할 때 조금씩 잘려나가면 색감이 까맣게 남고 뒤쪽에 테이퍼링만 남거든요. 지금은 클로즈인 상태로 아래쪽에 색깔을 조금 더 뺐고, 반대로 여기도 양쪽이 색깔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파악하고 여기다가 살짝 빼면서 색감이 좀 뭉쳐있는 부분 살짝 오픈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단의 색깔을 확실히 더 빼보겠습니다. 자, 1.5mm 하프가 느끼었습니다. 자, 진한 부분만 터치하세요. 괜히 올리면은 아까 방금 3mm 잡아놨던 게 또 다 색감이 빠져버리거든요. 살짝 터치하면서 아랫단의 색깔을 좀 많이 빼줘야지 테이퍼드 느낌이 강렬하게 납니다. 클리퍼를 쓰는 이런 스킬도 중요한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약간 이제 모서리를 활용하면서 들어갑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클리퍼를 사용하는 이런 스킬이 좀 레벨업 되겠죠. 이런 부분도 아랫단의 까만 부분들만 살짝 터치하면서 색감을 더 빼봅니다.
여기는 머리가 지금 욜로 자라났기 때문에 클리퍼의 방향도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부분을 완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더 잘 안 돼요. 일단은 처음에는 초벌로서 어느 정도 잡아놓고 마지막에 돼서 한 번씩 더 터치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만 자꾸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으면 커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저는 안 그래도 손이 좀 느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터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픈과 클로즈를 동시에 쓰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색감을 빼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게 감에 많이 맡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오픈 클로즈를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좀 돌려보시면서 어떻게 자르는지 계속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로 작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방금 했던 작업이랑 동일합니다. 좀 아랫단의 색깔을 뺀다라는 집중을 하시고 아랫단을 공략해서 해주시고 페이드라는 거는 내가 보는 시각에서 색깔이 좀 잘 빠졌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돌려서 다른 각도로 보면 또 선이 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약간 평면적으로 봤을 때보다 약간 공간적으로 봤을 때 색감 자체가 조금 더 수려하게 빠지겠죠. 테이퍼드라는 게 굉장히 매력있는 페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라날 때 머리가 저는 이게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높게 하얗게 안 치는 느낌이라서 이런 부담스럽지 않은 머리에 적용시키기 좋은 것 같고 저는 이 테이퍼드 작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돌아가면서 안 잘려있는 암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킹하면서 잡아냅니다. 브레나루는 너무 욕심 많이 내면 자꾸 올라가요. 하실 거면 차라리 뒤쪽을 조금 더 업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리머까지
아래쪽에 단차게. 이게 눈에는 안 보여도 빛 받으면은 요 허연 잔털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쳐줘야 돼요. 이 클리퍼의 길이 단계가 내려갈수록 힘을 좀 많이 빼주셔야 되고, 너무 깊게 안 올라가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단을 어느 정도 잘라놓고 내려오게 되면 이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트리머 작업하면서 잡은 김에 이제 여기 라인을 잡을게요. 머리가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자를 때 너무 이렇게 당겨오면은 내렸을 때 색감이 빠져요. 특히 이 테이퍼드 작업 같은 경우는 여기 색감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머리를 잡은 뒤에 흐름대로 살짝 휘어줍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좀 돌려주셔야 돼요. 여기도 있는 그대로 잘라주는 게 좀 안정감 있어요. 이렇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밑으로 조금 잡아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강렬한 선은 조금 더 부드게 만들 거예요. 자, 4.5mm 원 하프 가드 띄우고 위에 선을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만들게요. 너무 많이 올리면은 테이퍼 느낌이 사라져요.
자, 이 부분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칫 클리퍼를 이용해 색깔을 빼려고 억지로 노력하다 보면 여기가 먼저 하얗게 뜰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불가피하게 틴닝을 좀 이용하도록 해요. 그리고 3mm를 이용해서 조금만 더 다듬겠습니다. 아랫단에서 해놨던 거를 여기서 조금만 더 터치해서 쓸게요. 위에가 어느 정도 또 잘려야지 아랫단의 색감이 또 보이기 때문에 이때 마무리 터치로 모양 조금 더 색감 조금 잡으시면 됩니다. 하고 색감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여기가 진해지죠. 자, 아랫단부터 해버리면은 여기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부터 진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진해지는 구간부터 이 부분부터 점점 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잡을게요. 뭐든 작업은 좀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이게 빼보다 보면 색감이 덮이는 게 없어지면서 없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위에부터 먼저 빼보고 아랫단으로 천천히 내려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체킹을 하시고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빼면 색깔의 연결성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저의 노하우지 정답은 아니에요. 보시는 분들은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감 작업이 완전히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다운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고 머리의 흐름이 변수가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은 위에 다시 올게요. 위쪽에 여기를 적실게요. 전체적인 모래 흐름을 뒤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쪽에 흐름을 주는 층감으로 자를 겁니다. 여기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갈라지기 때문에 이 위치를 확인하신 뒤에 내려갈 거고, 넘겼을 때 수성 포마드를 바를 겁니다. 광택 있는 거. 그거의 이제 점도나 스타일링의 고정력을 생각했을 때 너무 짧으면은 머리가 서더라고요. 그래서 한 요 정도에서 없는 느낌으로 좋을 것 같아요. 끝쪽으로 제가 질감을 넣을 거기 때문에 원래 생각했던 기장보다는 조금만 더 길게 질감을 넣으면 어차피 기장이 조금 더 짧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르고 느낌을 봅니다. 또 잘라놓고 장 체크. 그리고 옆면에 잘라놨던 베이스를 맞춰서
님의 정도를 보셔야 돼요. 자, 벌써 요 머리가 좀 뜨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요 기장은 최대한 킵하셔야 돼요. 좀 넉넉하게 잘라 놓으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박 짧게 가시는 것보다는. 사실 여기 사이드 파트를 가셔도 되고 슬립백을 가셔도 되고, 그거는 하시기 나름이에요, 스타일링을. 커트를 하면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자, 요거는 머리를 내렸을 때는 여기는 메꿔줘서 좋지만 올리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쥐약이에요. 그래서 매일 올리시고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요거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 가끔 내린다 라고 했을 때는 좀 살려놓는 게 낫다고 생각해거든요. 거의 올릴 거죠. 그렇다면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거합니다. 제거를 하면은 머리 형태가 이렇게 돼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를 파먹은 줄 알거든요. 됐다, 연결시키겠습니다. 질감하면서 한 번 더 잡을 거라서 일단은 끝에 형태만 좀 더 낮춰볼게요. 자, 여기는 좀 뜨는 부분이었어 가지고 최대한 텐션을 주지 않고, 텐션 너무 많이 주면은 머리가 내렸을 때 좀 뜰 수도 있습니다. 머리 기장을 한번 세팅해 볼게요. 흐름이 그래도 잘 넘어가는 편이긴 합니다. 여기에서 뭉치는 부분을 좀 제거할 거예요. 보통 이런 부분들이 많이 뭉치거든요. 약간 클래식하게 갈 때는 질감은 너무 많이 안 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끝쪽만 살짝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치는 머리가 결국 여기서 뭉쳐요. 그래서 여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자르는 머리가 여기서는 뭉친다. 그래서 여기가 뭉친다고 해서 여기만 조져버리면 머리가 약간 삼각형 됩니다. 쌓이는 감을 좀 익히셔야 돼요.
쪽에 연결성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저는 오버컴 작업을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클리퍼로 하면은 면을 잡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런 선의 작업들을 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좀 선호를 해서 오버컴, 시저 오버컴 이거 좀 많이 사용합니다. 남자 머리에서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여기가 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머리가 약간 버섯처럼 보일 수도 있고 좀 연결성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손이 좀 가더라도 잘 잡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가 좀 많이 뭉쳐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핀셋으로 살짝 꽂았습니다. 핀셋을 안 꽂으면은 머리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어차피 여기는 지금 아래쪽을 받쳐주는 부분이고 여기는 앞머리이기 때문에 같이 잡고 해버리면 불필요하게 여기가 좀 많이 숱이 쳐져 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위에 디자인을 좀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를 시켜서 커트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하는 김에 옆에도 조금 더 색감을 맞춰주고 여기를 좀 잡겠습니다. 머리가 덮이는 구간을 계산을 해서 이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왔을 때 여기 뭉침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앞머리 영향이 최대한 안 끼치는 언더 쪽을 공략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를 해 나갑니다. 위를 자르고 나면 아래쪽 페이드가 조금 더 잘 보이거든요. 마무리 단계로 한 번 더 체크 터치해서 색감 조정 조금 더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형태감 가까이질로 지금 뭐 페이드 이런 거보다는요, 형태감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손님이 집에 가셔서 계속 보는 느낌도 이런 형태감일 건데, 페이드에 너무 또 신경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형태감이 조금 무너지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페이드는 적당하게 진행을 하고 형태감에 조금 더 치중을 하시는 게 손님 만족도나 이런 면에서는 가장 좀 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쉐이버를 이용해서 완편만 조금 더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이퍼드까지 들어가면서 스킨으로 들어가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헤드를 낼 수 있는 캔버스 자체가 좁다 보니까 스킨으로 너무 높게 잡아서 시작해버리면 테이퍼드가 너무 올라가요. 보기가 싫어서 사실 제로까지가 좀 최대선이라 생각하고
이런 쉐이버는 잔털 정리하면서 하이라이트 조금 주는 정도로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완성도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성 포마드를 쓸 거기 때문에 물을 살짝 뿌려볼게요. 형태감이 어떤지. 제가 만져봤을 때 불필요한 부분에 숱이나 그런 부분들은 딱히 없어 보이고, 이건 이제 포마드를 발라가면서 조금 더 발라가면서 제감을 조금 더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어느 정도 끝이 났고 수염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먼저 바르고, 수염이 엄청 억센 편이라서 좀 많이 발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야. 집 정리부터. 얼굴에 비비 같은 거 바르는 친구들 좀 있는데, 그런 친구들 얼굴에 잔털 제거해 놓으면 뜨는 것도 좀 덜하고 괜찮아서 쉐이빙 해주시면 좋습니다. 수염이 굉장히 억세서 조금만 더 찍고 들어갈게요.
마무리를 딱 했습니다. 눈썹이도 살짝.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마무리로 애프터 쉐이브. 여기 알코올이 있어서 좀 따가울 수 있어요. 앉읍시다. 뒷목에도 면도를 하고 마무리로 샴푸하면 되겠습니다. 자, 샴푸를 하고 나왔고 전체적인 느낌을 한 번 더 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 좀 하겠습니다. 토닉을 좀 할게요. 자, 뭐 스타일링은 뭐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뭐 바일로 가셔도 괜찮고 이런 느낌은 사이드 파트 가셔도 괜찮고 슬릭핏 가셔도 괜찮고 기장감 자체가 좀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스타일링 하기에 나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초점은 사이드 파트로 메인을 잡아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 타지는 가르마 선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 부분인데 아무래도 현빈 머리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서 타져 있거든요. 머리 자체가 1대9 클래식 느낌으로 좀 많이 가는데 사실상 지금은 처음부터 내추럴하게 가기로 저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가르마 선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가 짧기 때문에 가르마 가르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가르마 선을 활용하면 지금 딱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되고 여기에서 머리를 말려 보겠습니다. 보니까 감고 나오니까 직전에 다운펌했던 부분도 다시 일어난 부분이 있고 살짝은 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생기네요. 조금만 수정 보고 스타일링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수정 커트가 끝났고 또 필요한 부분은
드라이를 해서 모양 잡고 포마드를 바르도록 할게요. 결을 한 번씩 잡아줍니다. 요 사이드 파트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많이 살리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뜨는 느낌을 잡아주고 스타일링 해주는 게 좀 중요해요. 그거를 조금 제가 계산을 하고 커트를 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앞머리도 볼륨을 너무 많이 안 띄우는 게 포인트입니다. 최대한 좀 붙어 있는 느낌으로. 아까 여기서 커트선을 맞춰놨기 때문에 여기 뭉침을 좀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만약에 제거를 안 했으면 넘기는 게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또 전체적인 형태감은 스퀘어의 형태가 강하기 때문에 이 위쪽을 최대한 좀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포마드 바르기 전에 먼저 드라이를 확실히 끝내놓고 제품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약간 수정을 하는 편이라서 이것도 순서가 꼭 편하신 쪽으로 손질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마드는 무수 사용할 겁니다. 이게 동양적인 느낌이 나서 통이 일단 되게 예쁘고, 그리고 이런 스티키한 느낌도 많이 좋아서 딱 붓는 스타일링 하기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양은 이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향이 되게 좋습니다. 광택이 나는 게 많이 클래식하고 예쁘기 때문에 광택이 여기 최대한 많은 제품을 선택을 했고, 위에 먼저 바르고 옆면까지 발라줄게요. 하지만 안 발라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색감의 밸런스를 봤을 때는 바르는 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올리는 머리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잘 무게감이나 이런 합이 맞아야지 되게 모양 자체가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이 해서,
잡아주는 게 끝나면은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포마드를 조금 더 도포를 해도 되고 스프레이를 뿌리셔도 됩니다. 일단은 뭐 사용한 이상 조금만 더 해서 광택력을 조금 더 할게요. 한번 더 추가하겠습니다. 스프레이 살짝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형태감, 모양, 구성을 시켜봤고요. 앞에서 봤을 때는 형태감이 좀 이렇습니다. 최대한 이 스퀘어의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모양을 잡아냈고, 사실 이제 현민머리 같은 경우는 위에가 되게 납작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머리만 똑같이 한다기보다는 얼굴형에 맞게끔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위에를 너무 죽이진 않았어요. 대신에 이 부분을 조금 죽여으로써 클래식한 사이드 파트의 느낌을 최대한 가져갔고요. 옆에 페이드는 좀 아쉽긴 하지만 까만 톤이 있는 상태로 네이프랑 나루 쪽에 페이드를 바꿔 살짝 숙여볼까. 블랙님도 최대한 낮게 들어갔어요. 높게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흰 부분이 너무 팍 올라오다 보니까 최대한 좀 낮게 잡아냈고, 쌀과 마찬가지. 일단 땀펌이 되어 있었던 상태고 오류가 돌아가는 흐름 자체가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너무 또 시간을 투자를 해버리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손님이 커트를 받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최대한 불필요한 부분만 잡아가지고 모양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까지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최대한 뭐 동양인한테 맞게끔 그리고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사이드 파트를 좀 디자인을 해봤고, 사실 뭐 사이드 파트라는 디자인은 바버샵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디자인이지만은 아무래도 클래식하고 요즘의 느낌에서 조금 꺼려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 시도를 하기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뭐 이제 중요한 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꾸미고 싶다, 변화를 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사이드 파트 디자인 상당히 좀 바버샵에서 하시기 좋은 디자인인 것 같고, 특히나 옆을 굳이 하얗게 치지 않고도 이런 느낌으로서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렇게 디자인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바버 준비하시는 친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도움이 되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 또 좋은 모델이 있으면 데리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